치매 걸린 엄마가 마지막에 기억한 이름 하나. 저는 48살 남자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엄마를 마지막까지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그 치매 걸린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이름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왜 그 이름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뒤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젊을 때부터 참 팔자가 세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끝에 아버지를 만나서 20살에 저를 낳고 그 뒤로 동생 둘을 더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과 화물차 운전을 오가며 살았고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살림은 거의 대부분 엄마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버지 뒷정리하고 그리고 본인도 막일을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허리가 굽어 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희한하게 엄마는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왔네.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는 저만 보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땐 그 말이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말 안에는 엄마가 제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안부와 사랑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중학생 때쯤이었을까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오는 집, 냉장고에 음료수와 과일이 가득한 집을 보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나도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때 엄마가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대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엄마가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웃음 뒤에 뭔가 깊은 주름 같은 것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게 엄마의 평생 한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날 밤, 엄마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군대까지 다 가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이불을 정리해 주다가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말썽 부리지 말고 밥만 잘 먹고 와라. 다른 잔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엄마의 걱정과 바람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전역 신고를 엄마에게 하러 집에 갔을 때 엄마는 제 군복을 보고 3번은 돌고 도는 것처럼 계속 보셨습니다. 잘 다녀왔어.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웃으면서 하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좀 쉬어도 되려나. 당시 저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무슨 소릴 또 그렇게 하나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으면서 우리 집 구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시골집에 계셨고 저는 도시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씩은 내려갔습니다. 엄마 손주 봐요. 엄마는 주름투성이 손으로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피가 또 나왔네. 그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일이 바빠지고 아이들 학원과 학교 일정이 많아지고 대출이자를 갚는 것에 정신이 팔리면서 한 달에 2번이던 방문이 한 달에 1번으로 어느새 2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 엄마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너나 잘 살아라. 엄마는 제가 내려가지 않아도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는 더 미안합니다. 엄마가 이상해진 건 지금으로부터 한 8해 전쯤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모셨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뇌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요즘 기억력 저하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 말이 나오자 엄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어디가 나빠. 나 아직 쌩쌩해. 하지만 옆에 있던 작은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엄마 요즘 자꾸 물건 둔 데를 잊어버려. 어제는 밥을 2번 하시기도 했어. 의사는 검사를 조금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의심. 그 한 줄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치매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함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같은 것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일과 지금 일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오늘 학교 안 가냐? 중년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마치 초등학생 아들을 부르듯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엄마, 나 회사 가잖아. 제가 웃으며 말하면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내가 회사 다니지. 근데 왜 자꾸 애처럼 보이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엄마는 사람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카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야, 민수야. 그날도 엄마는 제 이름 대신 어떤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민수 아닌데. 제가 웃으며 말하자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 누구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를 누군지 모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자고 난 뒤 거실 불도 켜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엄마가 진짜 치매구나. 그 뒤로 엄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갔습니다. 밥 먹는 방법, 옷 입는 순서,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얼굴, 제가 누구인지, 동생들이 누구인지, 손주들이 누구인지, 엄마의 세상에서
한 명 한 명 이름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집은 기억하시잖아. 그래도 아직 자기 이름은 알고 계시잖아. 하지만 언젠가부터 엄마는 자기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엉뚱한 이름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무너져 내리는 마음까지 받쳐줘야 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헛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기 내 아버지가 서 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집 안 어딘가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아무도 없어. 제가 말을 하면 엄마는 서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없는 사람이라고 하냐? 나는 보인다. 그 말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치매가 중증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결정을 하나 내려야 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돌볼 것인지 전문 요양병원에 모실 것인지. 처음에는 당연히 집에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 형제들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보는 일은 주로 저와 아내 몫이었습니다. 밤마다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와 싸우는 꿈을 꾸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아내와 저는 정신없이 뛰어나가 엄마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자본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상사가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사정 있는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 말이 억울하면서도 또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결정하는 날까지 형제들끼리 수없이 싸웠습니다. 우리가 나쁜 자식 되는 거야. 남들 뭐라 그러겠냐.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무너진다.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던 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면 선생님들도 많고 간호사도 많고 더 편할 거야. 제가 최대한 밝게 말하자 엄마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엄마의 기억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찾아가면 엄마는 늘 어떤 이름 하나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자주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거기 있니? 우리 은정이 밥은 먹었니? 처음에는 간호사 이름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병원 직원들 중에 은정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중에 은정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었냐? 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척들 이름을 떠올려 봐도 없었습니다. 점점 그 이름이 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가 누구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왜 우리도 모르는 이름이지? 어느 날 엄마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은정이라는 이름 자주 부르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만 부르세요. 가끔은 공기 보고 웃으시기도 하고요.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자식들 이름도 잊어가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름이 가족도 아닌 사람의 이름일까? 솔직히 말하면 질투 같은 것도 났습니다. 엄마 인생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나도 모르는 엄마의 비밀 같은 이름이었나? 그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의 오래된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결혼 전 사진, 젊은 시절 친구들 사진, 손편지들, 그 중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젊은 엄마가 어딘가 앞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익숙한 엄마의 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은정이, 엄마 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은정. 그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이름이 아니라 엄마가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 지어주었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반대로 제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내 이름은 은정이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주민등록증도 학교 생활도 모두 지금 쓰는 이름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을 삶 속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만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엄마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누구야? 엄마는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늦게 제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또박또박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나야. 나 여기 있어. 제가 손을 잡으려 하자 엄마는 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또 놓았습니다. 엄마 눈에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젊은 엄마를 따라다니던 꼬마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아들로 보였을까요? 엄마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호흡기가 점점 약해지고 의사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산소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엄마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힘겹게 입을 움직이며 계속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이름, 그 이름을 들으면서 저는 엄마의 옛 목소리를 같이 떠올렸습니다. 우리 은정이, 우리 큰애, 엄마가 젊었을 때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귀 속에서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딸, 엄마 아들, 여기 있어. 엄마가 한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동자가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사랑한다. 두 마디였습니다. 그게 엄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엄마는 숨을 내쉬듯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그 두 음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정. 사람들은 조문을 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힘내. 철수야 수고 많다. 그 이름들은 모두 제가 서류에 쓰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이름은 그런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부르던 이름,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엄마와 나만 아는 이름, 그게 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가 엄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늘 첫 딸이자 첫 아이이자 평생 미안한 자식이었구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간직해둔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 작은 손싸개, 그리고 어린 시절 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뒤에는 엄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정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는데 그건 눈물 얼룩인지 세월 때문인지 이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던 이름 하나. 그 이름은 그저 사람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엄마의 삶 전체, 엄마의 청춘, 엄마의 죄책감과 사랑이 모두 담긴 이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치매를 무서워합니다. 기억을 잃는 병,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병. 맞습니다.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손에 꼭 쥐고 가는 기억이 한두 개는 있다는 것. 엄마에게는 그게 자신의 첫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은정아. 그 이름이 엄마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사라지는 기억들 사이로
엄마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 옛날처럼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여전히 지금 쓰는 이름을 적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불러주던 이름이 늘 함께 있습니다. 힘들 때나 외로울 때 가끔 눈을 감고 엄마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은정아. 그 이름을 부르는 엄마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조금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애틋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이름이 지금은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치매로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그건 그분이 끝까지 기억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이름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었다는 뜻이라고요. 혹시 당신의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했다 해도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이 너무 빠르게 모든 걸 가져가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셨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엄마를 떠올릴 때 마지막 병실 모습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탄 아궁이 앞에서 제 양말을 말려주던 젊은 엄마,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 학교 가는 제 뒷모습을 보며 살아서만 돌아와라 라고 중얼거리던 엄마, 그리고 치매 걸린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제 이름 하나만은 놓지 않던 엄마, 그 모든 엄마를 함께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엄마, 나 잘 살게요. 엄마가 불러주던 그 이름 안에 엄마의 사랑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으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엄마 딸, 엄마 아들, 여기 아직 잘 살아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